2021년 4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고등학교 70일의 동기인 최재형과 이일남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죠. 천안함 사건 재조사하기로 했다가 뒤집은 그 단체입니다. 그 기관입니다. 지금 이제 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는지 경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금영이로부터 신상철 씨는 진정을 할 수 없다는 반려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러한 신상철 씨가 고상만 규명위원회 사무국장에 항의 전화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일남 위원장이 과장단 회의죠. 조사과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조사 개시 의견으로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올리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상세히 보도했네요. 이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 경련이 벌어진 중요한 사건인데도 사전에 5명의 비상임위원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았다. 이를 모르는 위원들은 천안함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다른 안건들과 함께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규명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7명의 위원 중에 1명은 위원장이고 1명은 항시 그 위원회에 근무하는 상임위원이고 5명은 비상임위원입니다. 7명의 위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82여 명으로 구성된 얼공과 어공과 늘공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진정이 들어오게 되면 사무국에서 접수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이 진정이 다룰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데 이미 거기에서 안 된다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이유는 뭐냐? 신상철 씨는 군 희생자의 인척이나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람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안 된다라고 통보를 해줬는데 신상철 씨가 이 사무국장에 전화를 하니까 그걸 보고가 있었겠죠. 이일남 씨가 위원장이 일단 조직 개시 쪽으로 옮기면 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일남 위원장은 알았고 상임위원도 알았죠. 근데 이제 상시 근무하지 않은 5명의 비상임위원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위원회에 나왔겠죠. 근데 이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으면 이분들도 알아봤을 텐데 사망자가 6명이잖아요. 한 사람 이름을 넣고 왜 45인 사건으로 제목을 붙였으니까 이걸 꼼꼼히 다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사건인지 모르는 거죠. 위원회에 가보면 뭐 교수님들 전문가라 그러지만 교수님들 변호인들 꼼꼼히 보나요? 그렇게 척척척 보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공부를 하듯이 봐야 알지. 그래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비상임위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천안함 사건인 걸 사전에 알게 해줬더라면 어떻게 통과시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다른 소식통은 천안함 재조사 사건이 조사일가로 배당된 후 이일남 위원장은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 담당 과장에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라라고 체근했다는 그런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일남 위원장 어떤 사람인지 지난번에 좀 얘기했는데 이분은 원래 이기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최근에 이일남으로 개명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2010년에 나왔는데 그해 4월 7일 보도된 오마이뉴스 인터뷰에는 이기욱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걸로 나옵니다. 이일남 씨죠. 그때 그는 국회에 군 전문가 의원이 한 명도 없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그런 의원들이 뭘 아느냐. 그때 이제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성 의원은 북한 잠수함에서 어뢰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넋 빠진 주장이다. 사태의 본질을 잘못 짚었다라고 그렇게 공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상만 씨, 사무국장이죠. 그는 2017년 3월 19일 낙검수 멤버인 김용만 씨가 진행하는 김용만 브리핑이라는 팟캐스트에 나와서 북한 어뢰에 의한 폭발 침몰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는데 폭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약이 폭발해야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건 당시 화약 냄새를 맡은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탕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
그 방귀가 어디로 안 간다.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와서 수면 위에 뻥 하고 터진다. 그 순간 냄새를 맡아보면 바닷속에서 터졌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날 수 있단 말은 말이 안 된다. 물속에서 낀 방귀를 비유해서, 물속에서 방귀 끼면 그 방귀가 물이 올라와서 뻥 터질 때 냄새 나나요? 글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의 의견을 정리하면 북한이 안 했으면 우리가 스스로 했던 자작극이란 건데, 그럼 범인을 잡아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도 천안함 사건은 뭐 우리가 했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의인을 배려하고 공익신고자를 배려했으면 벌써 범인이 있었으면 나오지 않았을까요? 범인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공익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이일남 위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956년 충남 서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연천중학교를 나왔고, 경기고 71회입니다. 75년 졸업생입니다. 근데 경기를 나오셨는데 한양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전기에 떨어지고 후기였죠, 한양대가. 그때 전기 후기 대학 중에서 한양대, 경희대, 한양대가 또 전기에, 경희대도 후기였죠, 그때.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많이 유치해서 후기에서 법대에 가장 센 성대를 잡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한양대를 나왔습니다. 한양대 행정학 석사도 했고, 건대 세무행정학 석사도 했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연세대 경제대학원 수료한 걸로 학력이 나옵니다. 한양대 법대를 나왔지만은 사시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군 법무관 시험에 합격해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종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법무부인 창조에서 대표 변호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KBS와 한전 이사, 국방부 과거사 진상위원회 부위원장, 의문사 규명위원회 위원, 민변 부회장 뭐 등등을 지냈습니다. 이런 그가 2010년 이후에 이기욱에서 이일남으로 개명했기 때문에 제가 경기 71회들한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 71회는 상당히 좀 유명한 기수입니다.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유명하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터졌죠. 전 법무부 장관 김학의 씨가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김학의 씨가 바로 경기고 71회입니다. 그리고 월성 1호기 수치 조작, 경제성 조작을 밝혀가지고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게 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경기고 71회입니다. 어제 제가 영화 1987을 얘기했는데, 그때 박종철 고무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중에 한 분이 박상옥인데, 그래서 이제 고무치사를 밝혀냈죠. 지금은 대법관으로 있습니다. 그분도 경기고 71회. 그 이명박 시절에 이명박의 최측근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와 충돌했었죠. 그리고 2019년에 자살을 한, 그래서 다시 또 화제를 모았던 고 정두원 정치인이 71회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 물러나긴 했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남편이 이승배 씨, 한때 대학 교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그 다음에 탁성산 씨가 요즘 철학자로 이름을 날리는데 그분, 이분들은 대학 시절에 운동권을 좀 했던 분들인데 다 경기고 71회입니다. 경기고 71회에 인물이 많은 이유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정의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만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국민학교 때, 그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뭐 수성 국민학교 뭐 이런 데가 좋은 학교로 꼽혔죠. 이 경기고 71에도 이제 경기중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말에 갑자기 정부가 중학교 시험을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한참 해놓고 2학기 때 공부를 스톱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무시험 제도로 인해서 학교를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그때 가고 싶은 학교는 그때 최고의 명면이 경기중, 서울중, 경복중입니다. 굉장히 그 학교는 지금 특목고 어떠한 특목고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특목중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3개 명문에 가지 못하고 뭐
각자 지역에 따라 흩어졌죠. 그런데 3년 후에 고등학교 입시는 봐야 되니까 또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근데 이들의 바로 1년 전 선배들은요, 어땠는가 하면은,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시험을 봐서 중학교를 갔지 않습니까? 경기, 서울, 경북, 용산, 경동, 사대, 부중 이렇게 쭉 갔겠죠. 그렇게 간 사람들은 동일계 진학이라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학교만 붙으면 고등학교는 거져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이 경기, 서울, 경북에서는 8개 반은 중학교에서 바로 올라가게 하고 4개 반은 별도로 만들어서 타중학교에서 시험 봐서 붙으면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온 입시가 치열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3대 명문고가 만들어지면은 또 그중에는 자기들끼리 얘기하기는 타중 출신들이 본중 출신보다 오히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한 맺혀서 들어왔잖아요. 경기, 서울, 경북을 중학교를 못 들어왔다가 다른 중학교 다니다가 왔으니까.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고등학교도 무시험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였는데, 경기, 서울, 경북이 굉장히 유명했던 거는 이 학교에서는 많으면 400명, 500명까지, 경기는 그랬어요. 400명, 500명. 서울이 한 300명, 경북이 한 250명 정도 서울대를 입학해버립니다. 그때 서울대 정원은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굉장히 서울대 가기 어려웠는데, 지금 어떤 학교가 100명 이상 서울대를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일계 진학, 각자 중학교를 나와갖고 경기로 몰린 사람들이 경기에서는 71회입니다. 이들도 이제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공부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람들은 중학교 가기 위해서 머리 싸고 공부하다가 막판에 없어져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앞에 선배들과 똑같이 경쟁을 했고, 또 고등학교도 똑같이 경쟁했고, 대학교도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1회, 7호학번이죠. 이분들까지는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합니다. 그 후에 들어왔던 저희 세대들은 대학교 시험만 봤으니까, 고등학교 입시가 없었으니까 저는 어릴 때 공부를 널널하게 했었죠. 이일남 씨는 경기 연천중 출신으로 경기에 합격했는데, 그때 서울이 아닌 지방 중학교 나와서 경기 붙는 건 매우 어려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웠습니다. 가면은 그 지역에서 거의 천재입니다. 근데 그의 동기인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에서 다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일남 씨는 서울법대를 못 갔습니다. 어느 시험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봤는지 고대를 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후기에 한양법대를 갔고, 최재형 씨는 서울법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시에 합격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일남 씨는 법무관을 거쳐서 민변 그런 데를 경력을 닦아왔는데, 최재형 씨는 대전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가정법원장, 그리고 고법부장 판사를 거쳐서 사법연수원장,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장 지내면 상당히 센 자리까지 지냈죠. 사법연수원장까지 하고 나서 대법관으로 가지 않고 감사원장이 됐습니다. 이러한 최재형 씨는 경기고 시절 신천장로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한 해 후배 강명훈 씨를 소아마비였던 모양이에요. 업어서 등하교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강명훈 씨가 공부를 잘해서 이듬해에 경기고등학교 들어와서 1년 후배가 됩니다. 그래서 75년엔 최재형, 76년에는 강명훈 씨가 서울법대에 입학하고 그 후에 나란히 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최재형 씨는 평강군, 강원도 평강, 이북 평간중이죠. 여기에 독립운동했던 최병규 선생 후손으로 병영 명문가예요. 아버지는 해군 대령, 아주 저도 잘 아는 아주 건강한 할아버지시죠. 그다음에 작은아버지 두 분은 해군 부사관, 해병대 장교를 했고, 형은 해군 대위, 본인은 육군 사시 붙었으니까 법무관을 짧게 단기 법무관을 했고, 동생은 육군 석사장교, 장남은 자기 아들은 해군 병장을 했습니다. 이 최재형 씨는 아들 둘, 딸 둘인데, 딸 둘은 본인의 친자식입니다. 근데 아들 둘, 해군 병장으로 간 건 장남인데, 친아들이 아니고 입양을 한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가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한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 아이를 고르지 말라. 하느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냥 받아라. 장애가 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최재형 씨는 윤석열 씨만큼 큰 지지도는 얻지 못했지만은 대쪽 같은 관리를 추앙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최재형 씨보다 더 후배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무시형으로 충암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 북한이 이제 신상철 씨가 천안함을 재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안함을 격침했다는 걸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군 사망사고자 진상 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북한 어뢰 파편을 긁어냈잖아요, 쌍끌이로. 근데 이걸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대한민국 좌파가 설치는 세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설치면은 우리가 진짜로 했다면 누군가가 자백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좀 더 나가면요, 연평도 포격전은 명백하게 북한이 먼저 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유도했다고 주장이 나올 겁니다. 신상철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망한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니까 진정을 할 수 없는데, 바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 출신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해놨는데 그들이 통과를 시켰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일남 위원장이 고상만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고는 그거 올리라고 조사과에 지시를 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걸 통과까지 시켰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다시 뒤집었죠. 최재형과 이일남은 참 다른 삶을 살아왔죠. 사시와 군 법무관을 거친 것도 다르고요. 학교도 대학도 다릅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서울대 출신을 잘 안 써요. 저 서울대 출신은 아닙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육법당이라 그래서 육사 출신도 많이 썼지만 서울법대 출신도 아주 엘리트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정권은 서울법대가 제일 똑똑한 건 맞아요. 거기도 편벽되고 좁은 사람 많고 엉터리 많지만 대체적으로. 근데 이 정권은 대통령이 경희대 법대를 나와 그런지 사실을 합격해도 비서울대를 많이 등용을 합니다. 추미애 한대법대, 박범계 연대법대, 이광철 비서관 한림대법대, 이일남 한양대법대. 사시만 붙으면 다 똑같다고 얘기하죠. 저는 다릅니다. 저는 뭐 한때 언론고시라 그래서 기자만 되면 다 똑같은 기자지 그러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인류 기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자도 있습니다. 진짜 잘하는 기자 제가 봐도 감탄합니다.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저는 조갑재 저희 옛날 부장으로 했던 선배를 꼽습니다. 그분은 뭐 족탈불급이에요. 화장실에 앉아가서도 이렇게 책을 보고 나오는 양반이니까. 하여간 이렇게 사람마다 능력, 사실을 붙었다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변호사, 검사들도. 수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옛날에 그 검찰총장 했던 갑자기 김진태 검사 같은 경우는 꽤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은 사람 심령술을 동원해서 딱 자백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독특한, 못 따라가겠어요, 그건. 제가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학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사람한테 평생의 업을 주더만요. 그 다음에 내가 부유하다, 가난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내가 키가 크다, 작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 어떤 장애가 있다. 또 건강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들은 내 성격을 규정짓는 컴플렉스가 되더라고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은 대인이 됩니다. 박정희 같은 경우가 이제 극복을 한 사람이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오바마라든지, 그 다음에 클린턴 같은 사람이 굉장히 악조건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컴플렉스를 제대로 극복이 안 되면은 한쪽으로 편벽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오바마나 클린턴도 보게 되면 편벽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맹목적인 충성을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최고를 쓰지 않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선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결과 경기고 출신 71회 중에서 성격이 확연하게 갈리는 최재형과 이일남이라는 사람이 등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네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좀 나쁘다 그러는데 공인이니까 비교를 해야죠. 그리고 평가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